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전체 5번째 경기이자 2라운드 두 번째 경기인 개벤저스와 탑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에 양 팀의 전적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벤저스는 5경기를 치렀고요.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2 액셔니스타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펠레스코의 명승부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승이 패보다 많은 팀이 되었습니다. 탑걸은 통산 한 경기를 치렀고요. 1승을 거뒀습니다. 바로 아나콘다와의 시즌2 맞대결에서 1대1 정규 시간 무승부를 거두고 나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양팀 감독의 성적입니다. 김병지 감독은 5승 2패, 최진철 감독은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벤저스는 여태까지 6골에 8실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탑걸은 1골 2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벤저스는 파일럿 시즌 2위, 그리고 시즌 1 때 기권을 하면서 최종 6위로 마감을 한 바가 있고요. 탑걸은 이번이 데뷔하는 시즌입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지 감독의 개벤저스는요, 투투 둘둘 전술을 들고 나왔고요. 키퍼에는 조혜령 키퍼, 수비에는 김승혜, 김혜선 선수, 그리고 공격에는 김민경, 오나미 선수가 투톱을 이룹니다. 이은영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최진철 감독의 탑걸 역시 투투 둘둘 전술로 나왔고요. 키퍼에는 아유미 키퍼, 수비에는 유빈과 바다 선수, 공격에는 문별과 감미연 선수가 투톱을 이뤘고요. 이날 경기 체리나 선수가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후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개벤저스는 이은영 선수가 경기 중간중간 선수마다 교체를 해가면서 체력을 안배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탑걸에는 유빈 선수가 전반 일찍 타박상을 입었죠. 정강이 타박상을 입어서 체리나 선수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톱 자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문별 선수가 급하게 수비를 보게 되는 임기응변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전반전 타임아웃을 썼던 최진철 감독, 타임아웃 이후에는 다시 문별 선수와 유빈 선수가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간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개벤저스가 탑걸을 무려 5대 0으로 대파하게 됩니다. 오나미 선수가 2골을 기록했고요. 김혜선, 김승혜, 이은영, 개벤저스의 새로운 멤버들 3명 모두가 득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타임라인이 기록이 됐습니다. 양 팀의 기록 한번 살펴보시죠. 슈팅 숫자는 15대 9, 유효슛에서도 6대 3으로 개벤저스가 앞선 것을 볼 수 있고요. 탑걸은 골대를 한번 맞췄죠. 프리킹 찬스에서 골대를 한번 맞춘 바가 있습니다. 탑걸은 슈팅 9개, 유효슛 3개, 지난번 아나콘다전과 같은 수치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에서의 어떤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지난번 아나콘다전에서는 그래도 1득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득점 사냥에 실패를 했습니다. 패스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스 시도나 성공한 개수 자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정확도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군요. 킥인과 코너킥은 각각 17개와 1개, 그리고 12개와 0개였고요. 드리블 돌파는 3번과 2번이 있었네요. 수비 지표 보겠습니다. 탑걸이 개벤저스보다 모든 수비 지표, 딱 가로채기만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월등히 앞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반대로 말하자면 개벤저스의 다소 일방적인 공격을 탑걸이 막아냈던 경기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이브도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파울은 개벤저스가 하나, 탑걸이 3개를 기록했고요. 그에 상응하는 프리킥을 얻었군요.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개벤저스의 평점입니다. 주장 조혜령 키퍼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김병지 감독의 후방 빌드업 드디어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혜령 키퍼의 손끝에서부터 그 빌드업이 시작이 됐고요. 세이브 하나, 캐치 9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조혜령 키퍼를 위협할 만한 이렇다 할 상대팀의 공격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적재적소에 뛰어나와서 캐치도 잘 해줬고요. 안정적으로 골키핑을 했습니다.
스로우가 12번이 있었고요. 패스 성공은 17번 중에 11번. 높은 성공률이죠.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이날 경기 조혜련 키퍼 골킥을 단 한 번도 차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김병지 감독의 주문에 맞춰서 후방 빌드업에 힘쓰면서 스로우로 특히 김승혜 선수에게 많이 연결을 하면서 때로는 김혜선 선수에게도 연결을 하기도 했죠. 빌드업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조혜련 키퍼 확실히 탑티어 골키퍼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단순히 페널티 에어리아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클리어를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마치 노이어처럼 스위퍼의 역할도 하는 키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킥인도 담당했어요. 공격 진영에 가서 킥인도 담당하고 심지어는 김민경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슛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수비에 막히기는 했지만요. 자, 김민경 선수나 다른 팀 동료들이 킥인을 할 때 조혜련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올라오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격의 숫자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공격 진영에서 킥인을 하면서 골문을 비운다는 거는 저는 다소 위험해 보였습니다. 양날의 검이고요. 자칫 잘못해서 킥력 있는 선수한테 걸리면 여지없이 실점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김병재 감독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혜련 선수가 킥을 하긴 했습니다만 커트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저는 조금 불안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울 하나도 있었습니다. 바로 핸드볼 파울이었죠. 골키퍼로서 공을 릴리즈하는 과정, 방출하는 과정에서 페널티 에어리아 라인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손과 팔이요. 그게 기준이 돼서 핸드볼이라는 거죠. 이게 농구가 아닙니다. 뭐 그 라인을 밟았다고 해서 라인 크로스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손과 팔이 넘어가서 핸드볼 판정을 받았는데요. 자, 심판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장면은 명백하게 핸드볼 파울이 맞았고요. 이날 심판 판정이 엄격했다면 혹은 심판 판정이 일관됐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혜련 키퍼의 핸드볼 파울이 여러 번 불릴 뻔했습니다. 사실은요. 만약에 그랬다면 개벤저스에겐 굉장히 위험한 위기가 여러 번 초래될 뻔했죠. 조혜련 키퍼 입장에서는 그래도 되게 럭키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탑걸 입장에서 보면 판정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이런 부분도 조혜련 키퍼 입장에서는 좀 더 핸드볼 파울을 신경을 쓰고요. 심판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좀 적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요. 조혜련 키퍼 후방 빌드업도 안정적으로 잘했고요. 골키핑도 좋았고요. 다만 조혜련 키퍼를 위협하는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프리킥 찬스, 골대를 맞는 프리킥 찬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위기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거기에는 조혜련 키퍼의 골키핑도 있었지만 김혜선 선수의 헌신적인 수비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핸드볼 파울, 또 이러저러한 골문 비우기 등을 감안해서 조혜련 키퍼 여전히 잘했습니다. 평점 9점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도움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김승혜 선수에게 찔러줬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김승혜 선수가 킥인을 커트했거든요. 콤비 플레이였습니다. 김승혜 선수한테 앞으로 가 하니까 김승혜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를 해가죠.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넣었거든요. 굉장히 멋진 패스 보여줬고요. 슛 6개, 유슛 하나가 있었고요. 특별히 키커로서도 굉장히 활약을 했는데요. 특별히 프리킥 찬스 중에 하나는 아유미 키퍼의 슈퍼 세이브 없었으면 정말 골이 될 뻔했던 위협적인 프리킥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킥인 상황 또는 오나미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이 슛 하나하나가 굉장히 순도 높았던 굉장히 골에 가까웠던 슛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커트 2개 김민경 선수가 전반적으로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좀 없죠. 아니면 선수들과 좀 겹치는 모습이랄까요? 공격 시에는 좀 공간을 사이드 쪽으로 좀 벌려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 이런 움직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수비 가담이 거의 없다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뭐 김병지 감독의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톱에 있으니까 굳이 내려오지 말고 위에서 몸싸움 해주고 압박해주고 뭐 이런 꼭 지표에 잡히지 않더라도
뭐 그런 기여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수비 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면 어떨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나미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도 두 골입니다. 두 경기 연속 두 골, 지금 네 골로 득점 단독 선두에 올라갔습니다. 슛 3개, 유효슛 2개, 유효슛을 다 골로 성공을 시켰죠. 굉장한 골 결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드의 달인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웃프런트의 달인. 같은 맥락이고요. 항상 골을 보면 아웃사이드 아니면 아웃프런트로 넣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파포스트를 보고 침착하게 아웃사이드로. 두 번째는 니어포스트 빈 거 보고 간결하게 또 아웃프런트로. 이 아웃사이드 아웃프런트를 참 잘 쓰는 오나미 선수고요. 전체적으로 볼 터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패스도 굉장히 양질의 패스를 집어넣고요. 개인기도 점점 살아납니다. 드리블 돌파도 살아나서 첫 번째 골에는 또 드리블 돌파 후에 또 아웃사이드 슛으로 결정짓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죠. 자, 아쉬웠던 장면은요. 김민경 선수가 왼쪽에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자, 상대 수비 한 명이었고요. 그 찬스에서 패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앙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김민경 선수도 또 이제 벌리는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김병지 감독도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겹치면서 이상하게 슛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랬던 찬스가 좀 아쉬웠고요. 오나미 선수 커트 3개, 그리고 김민경 선수 커트 2개. 확실히 다른 팀의 포워드 라인, 액셔니스타나 구척장신이나 송소희 선수나 이렇게 수비적 기여에 있어서는 이 김민경, 오나미 선수 두 선수가 조금은 더 소극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격력, 그 파괴력은 무시무시하지만요. 글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김병지 감독이 조금 더 포워드 라인에서 체력을 안배를 위해서 좀 수비적 가담을 덜 시키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방이 워낙 든든하다 보니까 조혜련, 김혜선 이렇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공격 라인에서는 그냥 자기 위치만 지키는 정도로 수비를 해라 인지 아마 그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이 지표를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나미 선수 두 골을 넣으면서 프로포즈 세레머니를 또 두 번 했죠. 안에 입은 티셔츠에다 결혼하자라는 문구를 새겨 넣으면서 또 감동적인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김혜선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기습적인 슈팅으로 첫 골까지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슈팅이, 그 중거리 슈팅이 골이 되었습니다. 패스 성공도 9번 중에 6번이니까요. 조혜련 선수의 스로우 후방 빌드업을 잘 받아서 연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수비적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문별 선수, 감미연 선수 상대 투톱을 거의 완벽하게 수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 위기 없이 키퍼를 특별히 잘 보호해서 조혜련 선수도 좋은 골키핑 보여줬지만 앞에 이 방패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더욱더 안정적인 수비, 클린시트에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 지표가 아주 좋죠. 커트 8개, 클리어 3개, 가로채기 3개, 슛블락 2개, 매우 준수한 수비 지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승혜 선수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한 골에 3어시스트, 무려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어시스트는 오나미 선수에게 킬패스, 세 번째도 비슷했죠? 굉장히 양질의 패스 두 번이 있었고요. 자, 이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볼 경합 과정이 있었죠. 유비 선수하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방송에서 보여줬잖아요. 계속 봤는데 결국 마지막 터치는 저는 김승혜 선수라고 봤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경기 기록관에 따라서 조금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김승혜 선수를 맞고 이응영 선수에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패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 터치가 김승혜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꽤 럭키한 어시스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도합 3어시스트를 기록한 걸로 봤습니다. 거기에다 첫 골까지 신고를 했죠. 멋지게 공간을 파고들어서 김민경 선수의 스루 패스를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본연의 패스 마스터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패스 12번 중에 9번이니까 75%의 성공률. 골대녀 안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성공률이거든요. 그래서 수비적으로의 기여보다는 이날 경기에서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기여를 하면서 4골에 관여를 하면서 MOM 받기에
충분했던 아주 훌륭한 활약이었습니다. 이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은영 선수도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병지 감독이 영입한 세 선수가 모두 첫 골을 넣는 그런 진기록을 낳은 경기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볼터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보다는 많은 시간을 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쉴 때마다 예를 들어서 공격진이시면 공격으로 수비 가시면 수비로 가는 덕분에 볼터치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자, 이 골 과정에서 굉장히 예능적인 즐거움을 또 선사했는데요. 남편 강재주님 같은 코미디언이죠. 사상 처음으로 관중이 난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훌리건이다 이렇게 명명했는데요. 덤블링도 보여주시고 이 남편 강재주 님도 젊었을 때는 전공이 무술인가요? 전공이 운동인가요?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김병지 감독님에게는 평점 9.5점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추구하고 염원하던 후방 빌드업을 완성했습니다. 축구. 사실은 풋살에 더 가깝죠? 이 5인제 풋살에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조혜련 GK 골키퍼의 스로우에서 시작이 됐죠. 양은지 선수가 많이 고생을 했죠. 훈련도 안 한 상태에서 결승전에서 이걸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진땀을 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김병지 감독님 결승전 시즌1 때 평점 6점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비로소 고집스럽게 추구하던 이 빌드업, 이 멤버로서 완성을 하셨군요. 김승혜 선수에게 연결하고 김혜선 선수가 연결하는 이 후방 빌드업, 거의 완벽에 가까운 축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은영 선수의 멀티자원 기용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교체 전술을 가져갔습니다. 먼저 오다미 선수가 쉴 때는요, 이은영 선수를 수비에 넣고 김승혜 선수를 톱으로 올리는 이런 전술의 변화도 가져갔었고요. 점수가 3대 0이 되자 이제 오나미 선수, 쉬고 있던 오나미 선수가 나오고 김민경 선수를 쉬게 하는 여유도 보여줍니다. 이때는 또 다시 김승혜 선수가 수비로 가고 이은영 선수가 김민경 선수의 롤을 하는 또 변화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체력 끝판왕 김혜선 선수마저 쉬게 하는 이 여유. 이은영 선수가 수비의 자리로 다시 가면서 이은영 선수는 뭐 거의 모든 자리, 키퍼를 제외한 모든 자리에 들어가면서 전천후 멀티 자원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김병지 감독님 또한 이 전술의 유연함, 용병술의 유연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5대0 클린시트 2연승 시원시원한 축구를 구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상대성도 있음을 고려는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상대방의 전방 압박이 워낙 느슨했던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 후방 빌드업을 막으려면 애초에 조혜련 골키퍼의 스로우를 적극적으로 좀 압박을 하면서 차단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상대가 다소 느슨한 면도 있었고요. 또 상대의 공격력 또한 사실은 미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허점을 찾아볼 수 없는 완성형에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축구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FC 탑걸의 평점입니다. 체리나 선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사실은 출전하기가 거의 어려웠죠. 다리 부상이 있었는데요. 거의 12길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뛰는 게 많이 무리였습니다. 출전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했고요. 그럼에도 열심히 뛰었는데요. 첫 번째 실점할 때 바다 선수와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살짝 부딪히면서 바다 선수가 오나미 선수의 돌파를 잘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템포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선을 방해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바다 선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멋진 프리킥이 있었습니다. 거의 골이 될 뻔했죠. 골포스트를 맞고 아쉽게 빗나갔는데요. 그리고 수비 지표도 좋았습니다. 커트 5개, 클리어 5개, 슛블락 2개.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면이었는데요. 글쎄요, 이날 전체적으로 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킥오프 한 다음에 날렸던 하프라인 슛도 별로 위력이 없었고요. 킥인을 포함한 이 패스도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점에 빌미가 됐거든요. 두 번째 실점에 패스 미스를 해서 김혜선 선수가 슛을 했고요. 세 번째 실점에도 킥인을 미스해서 김민경, 김승에게 잘리면서 후방이 많이 비게 됐죠.
네 번째 실점은 불운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탓이라기보다는 하필 또 바다 선수를 맞고 굴절됐어요.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실점에서는 완전히 오나미 선수를 또 노마크로 놔두면서 5실점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파울 3개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심판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바다 선수의 세 번째 파울은 이랬습니다. 유빈 선수가 킥인을 했거든요. 이제 바다 선수가 그것을 잘 못 받고 헛발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경 선수가 이제 볼을 차지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는 과정에서 뚫리면 안 되니까 이제 파울을 했거든요. 뭐 영리한 파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완벽한 진로 방해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고감이었습니다. 옐로 카드가 나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휘슬을 분 건 좋았지만 카드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엄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의 부상, 또 서로가 어느 정도 파울을 했을 때는 경고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좀 학습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경고면 경고, 또 2분간 퇴장이면 2분간 퇴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좀 명확하게 적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감미연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수비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수비적으로만 보면은 더 높은 평점을 드려야 되는데요. 커트 6개, 클리어 하나, 가로채기 하나, 슛블락 하나. 자, 그런데 공격적으로 참 아쉬웠죠? 슛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김혜선 선수에게 전체적으로 몸싸움이나 스피드에서 완전 밀리면서 효과적으로 이 아유미 선수의 좋은 골킥, 이게 하나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낙하점 그리고 세컨볼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공격적인 활약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플레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빈, 문별, 감미연 3자 간의 패스가 있었거든요. 이때 문별 선수가 오픈 찬스였습니다. 이때 패스를 했으면 김혜선 선수마저 벗겨내면서 골키퍼랑 1대1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때 다시 2대1 문별한테 리턴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패스를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요, 조혜련 선수가 공격 진영으로 올라와서 킥인을 했거든요. 자, 이때 감미연 선수가 커트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빈 골대잖아요. 그런데 슛도 못하고 돌파도 못했습니다. 뭐 상대 수비가 잘했던 게 아니고요. 감미연 선수 스스로가 공을 밟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이 떨어진 것도 있을 테고 아직은 볼 컨트롤이 완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유미 키퍼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슈퍼 세이브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민경 선수의 프리킥을 정말 반사적으로 막아냈죠. 골대를 맞고 또 나가는 행운도 따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주 반사신경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유미 선수의 골킥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비거리랑 정확도가 향상되다 보니까 미드필더 쪽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가는, 이제 빌드업이 약한 팀일수록 이런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공격수들의 이 낙하점을 찾는 거, 그리고 세컨볼을 차지하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킥 12개나 했습니다만 하나만이 아군에게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뭐 아유미 키퍼 탓이라기보다는 공격수들의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결국 5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유미 키퍼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골반 부상이 있었고요. 최진철 감독이 직접 밝혔죠. 공중볼 처리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몸을 숙이기가 힘들어서 땅볼 처리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실점 김혜선 선수의 기습슛이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 정도 코스면 평소에 아유미 선수라면 충분히 막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알까기 실점이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실점 비슷했죠. 김승혜 선수, 오나미 선수의 찬스였는데 무조건 일단 나와서 각을 좁혔어야 됐는데 오히려 뒷걸음질 치거나 골라인에서 서서 기다렸던 것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유빈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키커로서 킥인도 담당했고요. 이날도 킥이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유빈 선수가 그나마 문별 선수와 감미연 선수에게 공을 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클리어 6개, 커트 5개니까 준수한 지표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전반 이른 시간에 바다 선수와 충돌을 하면서 정강이 타박상을 입었죠. 그때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문별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우느라 상당히 전진한 수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제 실점을 하고 말았던 빌미가 됐고요. 이날도 킥인 미스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 킥인이었는데 코너킥 자리에서 차더라고요. 이것도 좀 심판들이 정확한 위치를 좀 지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킥이 라인 밖으로 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매 경기 한 번씩은 이제 유빈 선수가 이런 미스가 있거든요. 이런 턴오버라고 할 수 있겠죠. 선 안으로 경기장 안으로는 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밖으로 애초에 나가버리는 이런 거는 뭐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킥 연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실점 같은 경우에는 김승혜 선수가 마음 놓고 그냥 공간을 침투했는데 다소 그 반응이 좀 느렸습니다. 그래서 1대1을 허용하고 말았죠. 문별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면서 진 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문별 선수 일단 수비 지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커트 9개, 클리어 8개, 슈플락 하나 아주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줬고요. 첫 번째 실점 상황이 좀 아쉬웠습니다. 유빈 선수가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한 다음에 수비 포지션으로 이제 문별 선수가 내려갔는데요. 익숙치 않다 보니까 자꾸만 전진 수비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김승혜 선수의 패스를 견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크게 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나미 선수의 돌파 후에 첫 번째 슛을 허용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이미 체력이 다 고갈돼 버려서 후반전에 몰았어야 할 체력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별 선수 그 후방 빌드업을 끌어내는 거의 유일한 선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슛까지 연결하는 위협이 되는 선수였고요. 드리블 돌파, 개인기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난 경기보다 훨씬 패스 시도도 많이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요. 감미연 선수와 더불어서 이 아유민 선수의 골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 낙하점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세컨볼을 따내는 것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기회를 좀 더 살렸다면 아마 문별 선수도 골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최진철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애초에 수비에 치우치고 카운터 어택을 한다는 전략이다라고 인터뷰에서도 밝혔었고요. 경기에서 1대0 상황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치고받는 양상이었고, 현장에서 지켜보는 관중들이나 중계진들도, 이거 박빙인데? 라고 느낄 정도로, 괜찮게 갔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5실점하면서 5대0으로 득점 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부상병동이란 말이 딱 맞았습니다. 선수들이 다 안 좋았죠? 감미연 선수는 또 허리가 안 좋기도 했고요. 체리나 선수 다리 부상, 아유미 선수 골반 부상 등 참 악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유미 선수의 골킥이 비거리와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하나의 전략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곧바로 최정방 공격수에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감미연 선수, 문별 선수 이 공격수들이 낙하점을 파악하고 세컨볼을 따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전략은 제대로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 분위기가 참 좋더군요. 서로 독려하고 감싸주는 분위기, 서로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 자기 탓이다 오히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또 감싸주는 분위기가 참 좋았고요. 이게 걸그룹 아이돌판에서 살아남은 그녀들의 어떤 의지, 그녀들의 팀워크일까요? 이 팀워크가 참 좋았고요. 그리고 승부욕 당연히 있겠죠? 감미연 선수가 그렇게 분해하는 모습 처음 봤는데요. 그런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투지. 또 바다 선수 비록 많은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눈에 얼굴에 공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좋은 매너를 보이면서 또 경기에 임하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자, 아쉬운 점입니다. 상대가 아주 대놓고 후방 빌드업 하겠다. 조혜령 골키퍼의 스로우로 시작된다. 라고 보여줬는데, 글쎄요, 이 전방 압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공격수들이 너무 전진하다 보면 또 공간을 내줄 위험은 있긴 합니다만, 상대 김승의 김혜선 선수도 아직은 강한 압박을 했을 때는 분명히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혜련 키퍼가 잘 주더라도 그걸 받는 사람을 또 압박하는 거는 좋았거든요. 아, 문별 선수가 한번 압박한 장면 외에는 사실 그 상황에서 바로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났죠. 그런 장면이 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빈 선수와 바다 선수 이 키커들의 킥의 정확도와 세기가 글쎄요. 연습 경기에서는 오히려 그게 잘 딜리버리가 됐는데, 이게 정규 시즌이 되면서 좀 많이 지쳐서 그랬을까요? 그 정확도나 세기가 좀 아쉽습니다. 이건 뭐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연습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딜리버리를 해줄 수 있는 키커를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벤저스의 평점입니다. 조일현 키퍼 9점, 김민경 8점, 오나미 9점, 김혜선 9점, 김승혜 9.5점에 MOM, 이은영 7점, 김병지 감독 9.5점입니다. 탑걸입니다. 체리나 4점, 바다 4점, 감미연 5점, 아유미 4점, 유빈 6점, 문별 7점의 민트별, 최진철 감독 6점입니다. 시즌2 리그 순위 살펴보죠. FC 개벤저스가 2연승을 달리면서 거기다 5골을 추가하면서요. 실점 없이요. 플러스 6, 승점 6으로 단독 선두로 나서게 됐고요. 자, 여기가 3위까지 커트라인이죠. 기존 팀인 액션이스타 구척장신이 2위를 달리고 있고요. 탑걸, 5실점하면서 골드실도 마이너스 5가 됐습니다만 역시 1승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쵸? 여전히 이 커트라인 아직 싸워볼 만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나미 선수가 두 경기 4골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게 됐고요. 개벤저스의 신인 선수들 김혜선, 김승혜, 이은영 선수가 나란히 한 골씩 넣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움 순위입니다. 김승혜 선수가 단번에 3어시스트를 추가하면서 최효진 선수와 나란히 선두에 나섰고요. 김민경 선수도 어시스트 하나 추가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대 득점왕 순위에서도요. 박선영 선수가 5골로 독보적이었는데요. 오나미 선수가 시즌2에만 4골을 추가하면서 공동 선두로 나서게 됐습니다. 역대 도움 순위에서도요. 김승혜 선수까지 가세하면서 심하은, 최여진, 김승혜 선수 3파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바로 2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인 구척장신과 아나콘다의 대결입니다. 또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겠군요. 김병지 감독의 개벤저스는 그야말로 구멍없는 탄탄한 팀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신입 선수들까지 골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공격력 그리고 공수 간의 밸런스 기대가 되고요. 특별히 조혜련 선수의 빌드업 능력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조혜련 선수는 완전히 이제 풋살에 눈을 뜬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진철 감독의 탑걸은요, 비록 큰 점수 차로 패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축구에 입문한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챙기는,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요. 그런 좋은 토양 위에, 축구 실력은 쌓으면 됩니다. 구력이 쌓이고, 킥 능력, 또 여러 가지 능력이 향상되면 되는 거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잘 성장해서 FC 탑골도 장기적으로 강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개벤저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탑골도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킹 버틀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